제발, 제발요.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한밤중 종로 양반저택 한 여인이 무릎을 꿇은 채 절규하고 있었어요. 품에 안긴 아이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축 늘어져 있었죠. 제 목숨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제발, 약간만. 안녕하세요. 월양의 은밀한 처방전의 월양입니다. 오늘도 월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월양은 그날 밤 급히 불려갔어요. 송대감 댁에서 사람을 보냈더군요. 급한 환자가 있으니 당장 오시라고. 대감댁 사랑채에 도착했을 때 그 광경을 보고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마당에 한 여인이 무릎 꿇고 있었어요. 남루한 옷차림, 손은 거칠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절박함, 간절함, 그리고 모성. 은녀님, 여인이 나를 보자마자 기어왔어요.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 딸만은 살려주십시오. 나는 재빨리 아이를 살폈습니다. 열이 뜨겁게 올랐어요. 숨은 가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폐렴, 게다가 영양실조까지. 당장 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병을 치료하려면 고가의 약재가 필요했거든요. 인삼, 녹용, 웅담. 천민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소리쳤어요. 제 몸이든 목숨이든 제발.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문이 열리며 송대감이 나왔어요. 좋다. 네 청을 들어주마. 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대신 넌 이 집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알겠느냐? 여인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눈물이 마당 흙바닥에 뚝뚝 떨어졌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아차렸어요.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야.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과거가 있구나.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거래 뒤에 숨겨진 10년 전의 비밀을, 그리고 곧 밝혀질 끔찍하면서도 슬픈 진실을. 여인의 이름은 춘심. 28살의 과부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춘심을 대감댁 뒷채로 안내했어요. 아이를 먼저 치료해야 했으니까. 은녀님, 제 딸이 살 수 있을까요? 춘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을 다리는 동안 나는 아이를 자세히 살폈어요. 심한 영양실조, 폐렴, 그리고 이상했습니다. 아이를 보는데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아니, 누군가를 닮은 것 같은. 춘심 씨, 아이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춘심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더 묻지 말라는 듯한 어조였죠. 그럼 혼자 키워오신 겁니까? 네. 바느질과 빨래로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봤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 10년 넘게 고된 노동을 한 흔적이었죠. 나는 다시 대감을 떠올렸습니다. 아까 그 복잡한 표정, 춘심을 볼 때의 눈빛, 그리고 너무 쉽게 허락한 거래. 보통 양반들은 천민 여자 하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아내 몰래 첩을 들이는 일은 위험하죠. 뭔가 있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춘심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죠. 춘심 씨, 당신도 진찰을 받으셔야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열이 있고 기침도 심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진찰했어요.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춘심도 같은 병이었어요. 폐렴. 게다가 심하게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당신이 먼저 위험합니다. 상관없어요. 춘심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아이만 살면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확신했어요. 이 여자에겐 이 아이가 전부구나. 목숨보다 소중한 전부. 그날 밤 대감이 나를 불렀습니다. 은여, 춘심이는 어떠한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아이는 회복 중이지만 춘심 씨는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여자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엔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단순히 첩이 죽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대감마님, 실례지만 춘심 씨를 예전부터 아셨습니까? 대감이 나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그건 왜 묻는가?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려면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긴 침묵이 알았죠. 옛날 일이다. 10년도 더 됐네. 대감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아직 혼인 전이었을 때 춘심이는 이 집 몸종이었지. 단오날 밤 술에 취해 실수를 했네. 역시 그랬구나. 그 뒤로 춘심이가 사라졌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10년이 흘렀지.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춘심 씨를 받아들이신 겁니까? 대감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 춘심의 딸 말이야. 네? 내 얼굴을 닮았더군. 내가 어릴 적 모습과 똑같았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그 아이가 내 딸일게야. 틀림없어.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심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 하지만 나는 알아. 그 아이가 내 핏줄이란 걸.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춘심이는 알고 있었던 거야? 자기 딸의 친아버지가 바로 저 양반이란 걸? 그런데도 10년 동안 혼자? 대감마님, 그럼 왜 진작 찾지 않으셨습니까? 몰랐네. 춘심이가 임신한 줄도 아이를 낳은 줄도 그저 그녀가 떠난 줄만 알았지. 대감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제 와서 너무 늦은가?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춘심의 몸 상태는 이미 심각했니까요. 일주일이 흘렀어요. 아이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열도 내렸고 밥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죠. 하지만 춘심은 밤마다 피를 토했어요. 몸은 점점 말라갔고 얼굴은 흑빛이 되어갔죠. 춘심 씨, 제발 약을 드세요. 은효님, 저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알아요. 제 몸은 제가 제일 잘 아니까요. 춘심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죠. 이 아이가 웃는 걸 봤어요. 오늘 처음으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제대로 밥 한 끼 못 먹였어요.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옷 못 입혔죠. 그저 살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춘심 씨, 이제는 배불리 먹을 수 있겠죠?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고 양반집 딸로 살 수 있어요. 그럼 됐어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가슴이 찢어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날 밤 대감이 다시 나를 찾았습니다. 춘심이를 살릴 방법이 없겠는가? 죄송합니다. 이미 병이 깊이 들어. 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10년 전에 춘심이를 찾았어야 해. 대감마님, 나는 비겁했네. 그저 모른 척했지. 춘심이가 떠날 때도 왜 떠났는지 알려 하지 않았어.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 춘심 씨에게 진심을 전하십시오. 대감이 고개를 들었어요. 춘심이가 원하는 건 아이의 안전뿐일 겁니다. 딸을 잘 보살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죠. 사흘 후 춘심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어요. 숨소리마저 가늘어진 거죠. 대감이 몰래 춘심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춘심아, 그녀가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도련님, 미안하네. 너무 늦었구나. 춘심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다시 뵐 수 있어서. 아이는 내가 책임지겠네. 양녀로 들어 제대로 키우겠어. 눈물이 춘심의 눈가에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녀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결국 춘심의 숨이 멎었습니다. 춘심 씨, 나는 황급히 맥을 짚었어요.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아주 약하게. 아직 살아있습니다. 대감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살릴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 밤은 길고도 길었어요. 춘심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숨만 경쉬고 있었죠. 보기는 어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작은 손으로 어미 손을 꼭 쥐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미, 일어나요. 제발. 대감도 방 밖에서 밤을 지샜어요. 이 양반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적처럼 춘심이 눈을 떴어요. 보가? 어미! 아이가 어미에게 매달렸습니다. 춘심이 힘없이 미소 지었어요. 아직 못 가는구나. 나는 재빨리 물을 떠왔습니다. 춘심에게 조금씩 먹였죠. 춘심 씨, 아직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의녀님, 춘심이 나를 봤어요. 이제 편히 보내주세요. 무슨 말씀을? 보기는 살았잖아요. 이제 대감마님께서 돌봐주실 거고. 그녀의 눈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보기는 아직 어립니다. 어미 더 필요해요. 춘심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미 없는 아이가 더 낫습니다. 천한 어미 때문에 보기가 손가락질 받느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 여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딸 걱정만 하는구나. 보가, 춘심이 딸을 불렀습니다. 예, 어미. 어미 말 잘 들어야 해. 응?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너는 양반집 아가씨야. 그러니까 어미처럼 살면 안 돼. 어미, 예쁜 옷 입고 맛있는 것 먹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춘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춘심이 방문을 바라봤어요. 대감이 문틈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분이야. 대감마님이 네 진짜 아버지시단다. 보기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 대감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너를 몰라봐서.
보기는 그저 대감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보가 춘심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께 잘 대접받으렴. 어미가 못해준 것 다 받을 수 있을 거야. 싫어요. 어미가 해줘요. 어미랑 같이 있을래요. 안 돼. 보가, 어미는 이제 춘심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사랑한다. 내 딸. 어미! 아이의 절규. 나는 재빨리 맥을 짚었어요. 이번엔 정말로 끊어졌어요. 춘심 씨. 대감이 춘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네. 춘심아. 내가 진작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보기가 어미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어미.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 여인의 10년, 한 어미의 마지막 선택.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춘심엔 딸이 살아있는 걸 보고 딸의 미래가 보장된 걸 확인하고 그렇게 떠났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숭고한 어미의 사랑이었습니다. 춘심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어요. 대감이 직접 주관했습니다. 천민의 장례치고는 이례적으로 정성스러웠죠. 보기는 작은 상복을 입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녀님, 복실이가 달려왔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춘심 씨는 돌아가셨어. 복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는요? 그 어린 보기는? 대감댁에서 양녀로 들였어. 이제 양반집 아가씨로 살게 될 거야. 서기가 약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의녀님, 종로 쪽에서 소문 들었습니다. 송대감이 천민 여자 아이를 양녀로 들였다고 모두들 수군거리던데요. 그래, 그렇겠지.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할 거예요. 그 뒤에 숨겨진 10년의 사연을, 한 어미의 희생을. 의녀님, 초롱이 뒤채에서 나왔습니다. 그 어미 대단하시네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식을 지키다니. 초롱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녀도 기방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세상이 참 야속해요. 왜 천민은 사랑도 제대로 못하는 건지. 복실이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보기는 이제 잘 살 수 있겠죠. 그래야지. 그게 춘심 씨가 바란 거니까. 며칠 뒤 나는 대감댁을 찾았어요. 보기의 상태를 확인하러. 아이는 안채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대감 부인이 직접 돌보고 있었죠. 의녀, 부인이 나를 불렀어요. 이 아이 너무 불쌍하지 않소? 네, 마님.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라 양녀를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소. 하지만 부인이 보기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남편의 핏줄이란 걸 알고 있소.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님, 내 눈이 멀었겠소? 남편 얼굴과 똑같은데. 부인이 쓸쓸히 웃었어요. 하지만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소. 그 어미도 딱하기만 하고. 마님께서 보기를 받아주시는 겁니까?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내 자식은 없소. 이 아이라도 제대로 키워보려 하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춘심아, 당신 짤은 복 받은 거야.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서. 고맙습니다, 마님. 고마울 것 없소. 그저 아이 어미의 명복이나 빌어주시오. 보기가 나를 보고 달려왔어요.
은야님, 보가 잘 지내고 있구나. 여기 따뜻해요. 밥도 많이 줘요. 근데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미가 보고 싶어요. 나는 보기를 꼭 안았어요. 어미는 하늘에서 보기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보기가 잘 크는지, 행복한지. 정말요? 그러니까 보기는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야 해. 알았지?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방으로 돌아오는 길, 서기가 물었어요. 은연님, 그 아이 정말 잘 될까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춘심 씨가 눈을 못 감으실 테니까. 복실이 내 팔을 잡았어요. 은연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 이게 내일이니까.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랑이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 부부 사이의 정, 벗과 벗 사이의 우정.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강한 건 아마도 어미의 사랑이 아닐까요? 춘심은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딸 하나 살리기 위해 10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고 마지막엔 자신의 몸까지 팔았죠. 누가 감히 그 사랑을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보기는 이제 제법 양반집 아가씨 티가 났어요. 글을 배우고 자수를 놓고 예의 범절을 익히며 자랐죠. 가끔 약방에 들르곤 합니다. 은연님, 보가 또 왔구나. 네, 어미 산소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아이는 이제 웃을 줄 알았어요.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미한테 인사드리고 왔어요. 제가 글을 배웠다고 자랑했어요. 그래, 춘심 씨가 들으셨으면 좋아하셨을 거야. 은연님, 보기가 내 손을 잡았어요. 저 어미 닮았죠? 그럼 아주 많이. 그럼 저도 어미처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이미 강해. 춘심 씨의 딸이니까. 보기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춘심의 마지막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미는 딸에게 생명을 주었고 딸은 어미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종로 뒷골목 끝자락. 오늘도 나 월량의 약방엔 사연이 찾아옵니다. 사랑의 아픔, 인간의 욕망, 감춰진 비밀들.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나는 오늘도 처방정을 쓰죠.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마음의 병을 위해. 오늘의 처방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내일은 또 어떤 사연이 찾아올까요? 어젯밤 서기가 이상한 소문을 가져왔어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월량에게 큰 힘이 됩니다. 월량의 약방은 내일도 오후 5시에 문을 엽니다. 또 어떤 사연이 찾아올까요?